넘어가지고 뇌가 있고 근육이 있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빨리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차갑게 하려면은 옷 입은 채로 거기에다가 물 뿌려가지고 부채질 막 하면은 빨리 떨어지잖아요, 체온이.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야.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신 다음에 선풍기 같은 걸 돌려가지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빨리 열을 빼내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겠지만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그러니까 저체온을 만들지는 말아라.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음료를 마시는 거는 안 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할렌 질환이라고 있어요. 할렌 질환은 추워갖고 생기는 거지, 추워갖고. 그래서 할렌 질환의 예방 수치 보시면 이제 너무 추울 땐 사실 안 나가셔야 되거든요. 안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사람 일이라는 게 나갈 일이 생기죠, 이제. 근데 이제 추울 때는 평소에 그냥 바깥에서 원래 외부에서 나가셔서 운동하시던 분들도 추운 겨울에는 외부에서 운동하시는 거 자제하셔야 돼요. 저도 저희 시아버님이 심혈관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겨울철에는 외부에서 운동, 바깥에서 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저희 애들이 계속 감시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세요? 이렇게. 할아버지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거 아니죠? 막 이렇게 오전에 할아버지 나가시지 마세요. 나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감시해요. 제가 하도 그런 말을 하니까 나가시면 안 된다. 할아버지 전화해봐라. 할아버지 어디 계신지 전화해봐라. 제가 하면 잔소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급적 실내 운동을 하시고 적절하게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외출 전에는 날씨 정보 확인하고 가급적 너무 추운 날에는 야외 활동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꼭 외출을 해야 된다면 따뜻하게 하고 가셔야겠죠. 너무 열을 뺏기지 않도록. 그러려면 내복 입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있는 게 좋아요. 막 좋은 구스패드 하나 입는 게 아니라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셔야 공기층이 형성되어서 훨씬 보온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이런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모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뇌혈관 질환, 중풍 많이 생기죠? 겨울에 대부분 생기거든요. 병실이 없어요. 네, 병실이 모자라요. 입원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발도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니까 기모 있는 부츠 신으시고 방화나 착용하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추울 때 생기는 질환이에요. 저체온증. 체온이 뚝 떨어지는 게 저체온증이죠. 좀 추워지는 거. 우리 그 히말라야 산맥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차면 안 돼! 막 이거. 차면 안 돼! 차면 죽어! 이거예요. 이 저체온증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저체온증. 체온이 이제 떨어지면 몸이 떨리고 피로하고 정신 착란이 나면서 졸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대상자를 빨리 따뜻한 장소로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막 아무리 추워도 막 산을 타면은 땀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땀 때문에 내 체온을 계속 뺏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젖은 옷 빨리 벗기고 마른 옷이 있으면 입히고 아니면 담요로 감싸서 보온하셔야 되고 의식이 있다면 빨리 내 체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핫초코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그런 거를 먹어가지고 단 음식을 섭취해서 이게 당이니까 당 성분이니까 열량이 높을 거 아니에요. 빨리 내 몸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열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동상은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너무 추운 데에 노출돼가지고 피부가 손상을 입는 건데 주로 이제 말초에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데 코끝, 귀끝,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데에 많이 생기는데 이거 어쨌든 병원을 가시는 게 맞기는 한데 당장 못 간다. 당장 병원을 못 간다 하면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뜻한 물에 담그셔야 돼요. 동상의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그시는 겁니다. 물 틀어놓고 거기다가 대고 있으면 안 되고 따뜻한 물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담그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체온을 올린다 안 됩니다. 금기. 네,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헤어 드라이기 안 되고 따뜻한 물에 담그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낙상 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특히 심혈관 질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뭐 주변에 지난 겨울에 뭐 그런 일 없으셨어요? 저는 가족 내에서 이미 이번 겨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 시아버님도 한번 이번 겨울에 그런 매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겨울만 되면 컨디션이 떨어져요. 한절기가 되면은 컨디션이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겨울 딱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항상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감기처럼 이제 오셨다가 식욕 떨어지고 컨디션 안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몇 해 반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면서 식욕이 떨어지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감기 증상이랑 같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약을 이제 타러 가신 거죠. 동네 병원에다 가서 이제 일주일치, 7일치 약을 타가지고 7일치를 약을 다 드신 거예요. 그런데 감기약이 왜 되게 졸리게 하기도 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님 그리고 좀 어지럽잖아요. 그게 약간 어지러운 게 이제 콧물 나지 말고 이렇게 먹느냐 그런 약들이 그렇잖아요. 어지러우시면서 막 물렁물렁거리고 막 어지러우니까 식사를 잘 못하셨던 거죠. 며칠을 식사를 잘 못하니까 갑자기 뚝 떨어진 거야 체력이.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며칠 식사를 좀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봐라. 이제 어머니 출근하셨고 이제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혹시나 이제 뇌혈관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버님 신장 질환이 있기 때문에 혈관성 질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혹시나 뇌졸중 어지럽다고 하니까 뇌졸중 증상인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 있는지 집에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 있잖아요.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 해봤어. 근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뭐 어디가 안 좋으시냐 했더니 어지러워가지고 입맛이 없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영양제 한 대 맞자 해가지고 영양제만 나들이 왔단 말이죠. 왔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그러고 왔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한테 응급실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을지병원 응급실이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새벽에 토하셨대. 새벽에 한 번 구토를 하셨는데 놀래신 거지.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응급실에 가자. 어디든 이제 원래 이제 치료 받으셨던 병원은 서울에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급하니까 당장 죽겠으니까 일단 근처 아무데나 빨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을지병원에 가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셨어요.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CT를 찍었더니 뇌출혈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출혈 소견이 있으니까 이제 뭐 열어가지고 부위에 뭐 시술을 뭐 튜브를 박던 아니면 뭐 열어서 수술을 하던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드시던 약이 있었어요. 항혈전제라는 거. 혈전 생기지 말라고, 피떡 생기지 말라고 먹는 약인데 끈끈하면 피떡 생기니까 끈끈하지 말라고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을 드시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수술이나 시술이나 뭐를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약 때문에 한번 뭔가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새니까 지혈이 안 되고 그래서 쉽게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도 쉽게 못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을 드시고 계시니까 당장 뭔가 할 수는 없다. 중환자실에 일단 입원하셔라. 입원하셔가지고 지혈제 쓰면서 지켜보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뭐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중환자실 올라가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시술을 진행하자는 거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퇴원하겠다. 퇴원하고 원래 진료받던 병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입원해서 그쪽에서 시술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의사가 기분 나빠하더라. 나도 할 수 있다. 서울에 그 병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안다. 너도 할 수 있다. 안다. 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병이 너무 많고 쓰는 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모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 가다가 돌아가셔도 난 책임 못 지겠다. 이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아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혜택이 있다. 그래서 가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산정특례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5%만 내면 치료비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의뢰서를 써달라. 난 의뢰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소견서만 써달라. 이렇게 당신의 소견을 써달라. 소견서만 받아서 이제 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자기 퇴원서가 있어요. 그런 거 사인하고 이제 사설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갔어요. 이제 갔어. 서울에 이제 병원에 갔어. 외래를 이제 당일 예약을 어렵게 잡아서 갔더니 이제 예약을 안 한 상태에서 당일 예약을 한 거라서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조그마한 침대에 누워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려서 이제 진료를 보고 들어갔어. 그 침대를 끌고 막 그 좁은 복도에서 막 침대를 끌고 방으로 딱 들어갔더니 의사가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왜 누워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재출혈의 위험도 있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어가지고 뭐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지럽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누워서 왔다. 네, 앉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을 수 있지. 당연히 움직이는 건 뭐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앉으셨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찍은 CT를 내가 봤다.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이 정도 연령의 어르신들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출혈은 이렇게 작은 출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찍었으면 모르고 지나가셨을 텐데 사진을 찍어서 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어지럽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지러웠던 이유는 그 감기약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가 7일을 약을 드셨다고 하길래 제가 그때 영양제 나들이 가면서 이제 약 드시면 안 된다. 이 약 때문에 어지러웠었던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예, 아버님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 뭔 큰일이 난 것 같아. 예, 아니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의사는 괜찮으시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퇴원하셔라. 괜찮다. 이제 퇴원도 입원도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너무 불안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있기 한두 달 전부터 그 형제분들이 다 증상이 있으셨던 거예요. 뇌졸중의 증상에서 누님은 뇌졸중 진단을 받아서 진짜 시술을 받고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셨고 형님도 그런 증상이 있어서 지금 진료를 대기하고 계신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무서우셨던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된 건가 해가지고 무서우셨던 거라서 불안해하셨어요 많이. 그래서 그 의사한테 그랬죠. 근데 어쨌든 본인 지금 느끼는 증상이 있지 않냐, 어지러움이라는 증상이 있지 않냐, 저거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글쎄요, 그럼 뭐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MRI를 찍겠다. CT 찍었으니까 그럼 MRI를 찍어보겠다. 혈관을 더 잘 볼 수 있는 MRI를 찍겠다. 그럼 그러세요. 이제 뭐 MRI 좀 찍으세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MRI를 찍고 뭐 결과를 보고 아버님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면 우리 입원하겠다. 입원까지 막 이랬는데 근데 우리는 MRI에서 결과가 뭔가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른 검사를 우리는 계속 할 거다. 찾아낼 때까지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우기는 바람에 입원을 했어요. MRI에서도 특별한 결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어. 입원을 했는데 병실이 없었어요. 병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병동이 원래는 신경외과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병실이 겨울이니까 완전 꽉 찬 거예요. 입원할 데가 없대. 그럼 괜찮다. 우리 다른 탁과에 입원시켜달라. 아무 방이나 괜찮다. 해가지고 정형외과에 입원했어요. 처음에 첫날은 정형외과 입원했는데 거기 4명이 쓰는 4인실인데 딱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입원한 2인실이 됐지. 딱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입원을 이제 해놓고 이제 저희 이제 저녁에 이제 남편이랑 집에 오고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주무셨어. 다음 날 이제 어머니랑 교대를 하러 이제 딱 갔는데 어머니 방이 바뀌었어. 뭐 어디로 와 했는데 거기 이제 신경외과 병동으로 이제 자리가 나가지고 가신 거야. 갔는데 신경외과니까 다 그런 뇌졸중이나 이런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다 아버님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이미 뭔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야. 받고 이제 막 올라오신 분들은 선망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방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난리가 나는 방이었어요. 거기서 한 5일인가 4일인가 입원하셨다가 그냥 아무리 해도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뭐 없더라고요. 그 봐도 괜찮아. 저희가 봐도 괜찮은데 이제 아버님 불안해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니까 우리 그냥 이제 퇴원하고 외래를 다녀요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래서 너무 많으세요 사실. 겨울 되면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아버님의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겨울에 그렇게 수술 받으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4일장을 주셨어요. 화장터가 없었어요. 화장터가 근처에 다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터가 없어서 4일장을 치르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화장장을 강원도 화장장 4일장 치르고도 강원도로 가야지 그나마 화장할 수 있어요. 겨울이 그래요. 겨울이.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겨울을 나기가 되게 힘드셔. 을지병원에 계셨으면 뭔가를 했을까요? 그럴 수도요. 왜냐하면 같은 질병을 가지고도 의사마다 소견은 굉장히 달라요. 소견도 다르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원래 갔던 병원에 이 사람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님도 의심하셨어요. 나는 불편한데 자꾸 제가 가라고 한다. 믿지 못하셨어. 나는 계속 어지러운데? 네, 나는 계속 어지러운데 자꾸 쟤는 괜찮다 그러네. 나 이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난 어떡해? 계속 그거 못 믿어 하셨어. 저희 애들도 되게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할아버지가 이제 입원을 하시고 얼마 걱정이 되겠어요. 지들끼리도 막 뇌졸중하면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할아버지 뭐 아파서 뭐 하겠다. 그거 맞는데? 막 이러면서 엄마 이런 사망률이 몇 프로라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자.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내 괜찮다고 봐요. 숨기는 거 아니지. 우리한테 숨기는 거 아니지. 애들이. 그럴 정도로 의사한테 약을 처방하는 기준이 의사 처방하는 기준이요? 약을 쓰는 거에 대한 생각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였는데 이게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30일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28일 기준으로 주시고 그거는 그냥 의사 마음이에요. 그 의사 마음이에요. 의사 마음. 그래서 그냥 4주를 주는 거야 그분은. 그러니까 한 달이 우리나라가 28일인 거 있고 30일인 거 있고 31일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주는 거고 어떤 분들은 우기면 6개월까지도 주세요. 나 지방인데 저기인데 데리러 올 사람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원래 6개월 잘 안 주는데 대부분 길게 줘봐도 3개월 주는데 진짜 그러면 6개월도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상황에 맞춘 거야. 근데 그냥 28일은 딱 4주로 끊겠다는 거예요. 4주로 끊어가지고 약을 주겠다는 거지. 달로 기준을 보지 않고 주로 보겠다는 거야. 주로. 몇 주로 딱딱 끊겠다는 거야. 발로 그게 맞겠네. 더 주로 하시는 주로 하면 더 사실 더 정확한 거죠. 애매하게 왔다리 갔다리 며칠 차이가 없잖아. 관찰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스피린 같은 네. 거 먹으면요. 네. 만약에 큰 수술을 할 경우에는 며칠 연속 끊어야 돼요. 일주일 며칠 정도. 그거는 어떤 시술을 받냐에 따라서 틀려요. 큰 수술. 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거는 거기서 결정해 주세요. 오히려 좋지.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